안녕하세요. 리컨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에 대해 발표할 1040의 김동윤입니다. 목차입니다. 제한요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제한요소가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 스테이홀드 컷, 블런트 컷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플라스미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책에서 나오는 DNA 제조합 기술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리컨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terms를 말씀드리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Restriction Enzymes, 제한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한요소는 특정 DNA 염기 순서를 인지하고 자르는 효소입니다. 처음에 제한요소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효소를 사용해서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잘라서 성장을 제한합니다. 바이러스의 성장을 제한한 데서 이름을 따와서 제한요소라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또한 이 제한요소를 사용했을 때 자신의 DNA 염기가 같이 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틸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DNA를 보호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제한요소가 발견되었는데 각각의 제한요소는 그 제한요소가 발견된 박테리아로부터 이름을 따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ORI는 대장균에서 발견되었는데 대장균의 학명 약자가 이 COLI인 것으로부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제한요소가 작용하는 DNA 염기 순서는 팔린드롬, 회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문 구조란 앞으로 읽은 것과 뒤로 읽은 것이 같은 단어나 구를 말하고 DNA 염기에서는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DNA 염기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CORI가 적용하는 DNA 염기 순서는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GAATTC이고 PSTI가 적용하는 DNA 염기 순서는 5'에서 3'으로 읽었을 때 CTGCAG입니다. 제한요소가 작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홀드 컷이고 하나는 블런트 컷입니다. 제한요소가 스테이홀드 컷으로 DNA를 자르면 그림처럼 DNA를 이 방향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DNA는 짧은 꼬리, 스티키 엔드라고 불리는 짧은 꼬리를 가지게 됩니다. 스테이홀드 컷에 의해 잘린 DNA 조각은 같은 제한요소에 의해 잘린 DNA 조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런트 컷입니다. 제한요소가 블런트 컷을 한다면 그림처럼 DNA를 똑바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잘려진 DNA는 블런트 엔드, 평활 말단을 가지게 되고 이 블런트 컷에 의해 잘려진 DNA는 블런트 엔드를 지닌 어떠한 DNA 조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미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라스미드는 염색체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DNA 분자를 말합니다. 주로 박테리아와 효모에서 발견됩니다. 플라스미드는 DNA이기 때문에 제한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제한 부위를 가집니다. 220쪽에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항생물질 내성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 박테리아는 항생물질의 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플라즈미드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테리아는 이 플라즈미드를 복제하고 다른 박테리아 개체군한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일부 박테리아만 가지고 있던 항생물질 내성을 많은 박테리아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리컨비넌트 DNA 테크놀로지, DNA 제조합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DNA 제조합 기술은 커팅과 스플라이싱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책에는 DNA 제조학 기술에 관한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DNA 샘플 대량 생산, 다른 하나는 기생충 저항 토마토입니다. 먼저 DNA 샘플 대량 생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물의 DNA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고 DNA 제조학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험을 할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동물로부터 DNA를 얻고 원하는 DNA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DNA 제조학 기술을 사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때만 동물로부터 DNA를 얻고 원하는 DNA 부분을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자르고 그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자르면 잘린 DNA와 플라스미드는 같은 제한 요소로 잘렸기 때문에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 요소인 리가아제를 이용하여 DNA와 플라스미드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주입을 하면은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원하는 DNA가 대량 생산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프로모터, 촉진제를 사용하면은 재조합된 DNA를 박테리아에 주입하기 전에 프로모터를 더해주면은 원하는 DNA로부터 번역된 단백질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DNA는 생물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DNA 제조학 기술의 예시는 기생충 저항 토마토입니다. 만약 일부 토마토에 굉장히 해로운 기생충에 저항하는 능력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분리하여 많은 토마토에 전파를 하면은 토마토의 생산량이 향상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DNA 제조학 기술입니다. 기생충 저항 유전자를 토마토로부터 분리하여 라이소제닉 바이러스, 용원 바이러스에 주입을 합니다. 이때 주입된 바이러스는 토마토를 감염시킬 수 있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토마토를 감염시키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토마토의 게놈에 침투를 하여 토마토는 기생충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얻습니다. 첫 번째 예시였던 DNA 대량 생산과 두 번째 예시였던 기생충 저항 토마토에 모두 벡터 매개체가 개입하는데요. DNA 샘플 대량 생산의 매개체는 플라스미드였고 기생충 저항 토마토의 매개체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키텀스를 알려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리컴비넌트 DNA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키텀스는 Restriction Enzymes, Sticky Ends, Blunt Coat, Plasmid, Restriction Map, Amplify, 벡터가 있습니다. Restriction Enzymes, 제한 요소는 특정 DNA 염기 순서를 인지하고 자르는 효소입니다. 인지하는 DNA 염기는 회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는 제한 요소가 스테어걸드 컷을 하여 잘려진 DNA가 갖는 말단 구조입니다. 스테어걸드 컷을 통해서 잘려진 DNA는 같은 제한 요소로 인해 잘려진
같은 제한 효소로 인해 잘려진 DNA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블런트 컷은 스테거드 컷과 더불어 제한 효소가 DNA를 자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블런트 컷으로 잘려진 DNA는 블런트 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는 박테리아나 효모에서 발견되는 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DNA 분자입니다. 박테리아는 플라스미드를 복제하고 전파하면서 성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striction Map, 제한 지도는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인데요. 제한 지도는 DNA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제한 요소가 작용하는지를 나열한 지도로, 이 제한 지도를 통해서 원하는 DNA를 자르는 제한 요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Amplify, 증폭은 앞서 말했던 제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박테리아에 주입하고 박테리아를 증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DNA 샘플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벡터, 매개체는 종 간의 DNA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DNA 샘플 대량 생산에는 플라스미드가 기생충 저항 토마토에는 바이러스가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